이광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해서 공동명의가 가능한지, 또 배우자로 세대주 변경을 해서 조합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또 이사를 가기 위해서 기존 주택이 있지만 분양권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도 많이 있지만 이미 가입하신 조합원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조합원 잘 유지해가지고 입주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에 탈퇴를 해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미 착공까지 들어간 조합들 같은 경우는 조합원 자격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간략히 알아보면 일단 세대주 요건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반드시 세대주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다른 가족들이 있고 세대주는 본인이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가족들이 세대주가 되고 본인이 세대원이 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세대원이 되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안 됩니다. 다른 가족이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안 되고 반드시 조합원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은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고 하루도 끊김없이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택 소유 요건과 관련해서는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한 채까지가 가능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아니면 세대원 중 한 명에 한해서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까지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34평, 35평 이하입니다. 세대원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세대 분리된 세대원은 이제 더 이상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같은 경우는 포함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 예외는 배우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가진 주택은 포함을 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거주지역권과 관련해서는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했어야 되고 이것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전 6개월을 거주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 설립인가가 난 이후에는 이사를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라는 요건만 충족을 하면 되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되지 않은 조합들 같은 경우는 현재 해당 구역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해서 해당 구역으로 옮긴 이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 조합 설립인가가 되게 된다면 거주 요건이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1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공동명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착공 예정인 지주택에 부친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입주 주택 명의를 부모님 공동 명의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주택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1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고 나면 와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변경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성질이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명의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자격에 있어서 세대주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세대주는 한 명만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가족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1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은 한 명밖에 갖출 수 없고 물론 뭐 세대 분리를 해서 할 수도는 세대주를 갖출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명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입주 후에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친 단독 명의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이후에 지분에 대해서 모친에게 증여를 하거나 양도를 해서 공동 명의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모친의 경우에 있어서 공동 명의로 하려고 하더라도 세대주도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충족할 수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참고를 하면 되고 증여와 양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증여가 없다면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양도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세금 면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 이후에 명의 변경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 취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증여를 하면 증여에 따른 또 취득세도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토지와 주택 분리 취득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합원 가입 상태에서 토지는
본인 명의이고 주택은 며느리 명의로 구매해도 조합원 자격이 되나요?라는 질문이 있었고 지역주택자 조합원 자격은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까지 가능하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며느리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세대 전체가 1주택 소유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만 소유하는 것은 조합원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며느리와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본인과 며느리가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며느리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가 없어지므로 조합원 자격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토지와 주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 세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주택 재산세 같은 경우는 토지와 이제 건물을 가진 사람한테 안분되어서 부과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세금과 주택 소유의 판정에 있어서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등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택이 없다라고 하면 해당 부분은 조합원 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대주와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 보면 부인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남편으로 세대주 변경을 하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냐라는 질문 주셨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본인이 세대주여야 됩니다. 가족이 세대주여야 주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인이 조합원이고 세대주인 상태에서 남편으로 세대주가 변경되면 부인은 세대원이 되므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이 세대주 요건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는 조합과 협의를 해서 본인에서 남편으로 세대주를 변경을 하고 조합원 명의도 본인에서 남편 명의로 변경을 해서 그대로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조합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과 확인을 한 이후에 진행을 하셔야겠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단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분양권과 관련해서는 기존 20평대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데 이사를 하기 위해서 33평짜리 분양권을 매수해서 이사를 하고 기존의 20평대 아파트를 매각하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일시적 2주택 세금 같은 경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해가지고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역주택자 조합원 자격을 규율하는 주택법령에서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2주택이 되면 조합원 자격 상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먼저 하고 매도하고 그리고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계약을 했다라는 것이 매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약뿐만 아니라 등기까지 잔금을 받고 등기까지 모두 완료된 다음에 분양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지역주택조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세대주라든지 주택 그리고 뭐 거주기간 또 중복가입인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각각 부분에 있어서 특히 주택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례를 들어서 몇 가지를 알아보았고 추후에도 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지역주택조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이상입니다.